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 화려한 스케일의 첩보 액션물, 금토 드라마 검은 태양입니다. 여기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에게서 발견된 범상치 않은 특이점, 자신이 실종되기 직전부터 지금까지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가라앉은 기억의 파편 사이로 하나의 진실이 떠오르는데요. 우리 조직 내부에 쥐새끼가 있어. 이제 남자는 잃어버린 시간을 추적해 배신자를 잡아야만 합니다. 배신자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해. 명심해. 의심하는 게 곧 생존이야. 과연 그에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드라마 검은 태양입니다. 위태롭게 흔들리는 밀항선 한 척. 잠시 뒤 고요한 해수면을 뒤흔든 것의 정체는 시체? 이곳은 바로 불법으로 장기를 적출하는 인신매매단의 작업장이었는데요. 전방 시체 누구? 바로 그때 깜짝이야! 아니 배 안에 곰이 있나? 인신매매 일당을 홀로 제압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한편 간밤의 소동을 가장 먼저 전해받은 곳은 국정원이었는데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한지혁입니다. 저건 뭐야? 수많은 해외 비밀 작전을 성공하며 최고의 현장 요원으로 불린 남자의 이름은 한지혁. 중대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앞두고 그의 팀원 전체가 실종되고 마는데, 그렇게 그가 사망 처리된 지 1년 되던 날, 감쪽같이 증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거죠. 혈액에서 수십 종의 신경화학 물질이 검출이 됐어요. 마치 누군가가 메스로 머릿속을 도려낸 것처럼 지난 1년간의 기억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다는 말이죠. 시간은 중국 조직의 마약 거래망을 일망타진한 그날 밤으로 돌아갑니다. 어저께 근무 대박인데 아니라니까. 복귀를 준비하는 세 사람 앞에 야 누구야? 야 새끼를. 검은 실루엣이 등장합니다. 동료들의 마지막을 기억해내는데요. 한편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한 사람. 그녀의 이름은 서수연. 지역의 입사 동기이자 죽은 팀 동료의 연인이었는데요. 기억해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억해내라고.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모조리 다. 얼마 후 모든 게 그 친구 머릿속에 가라앉아 있어. 한지혁이 바로 복귀시키도록 해. 높은 분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들어와. 그렇게 현장에 복귀하게 됩니다. 인사해. 당분간 같이 일할 파트너야.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유재희라고 합니다. 그날 밤 화려한 조명이 창문을 감싸기 시작하고 따따따따따따따따따. 혹시 이건 모스부어? 이때까지만 해도 지역은 몰랐습니다. 잃어버린 기억 속에 거대한 진실이 숨어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부터 내가 한 말 잘 들어 기회는 단 한 번뿐일 테니까 넌 배신자를 찾기 위해 내 기억을 스스로 지운 거야. 배신자가 숨어있어. 넌 그 배신자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해. 지금부터 다가오는 모든 이들의 몸짓하는 말 한마디, 내뱉는 숨결까지 모두 다 의심해야 돼. 며칠 뒤 첫 번째 임무를 위한 호출이 울렸습니다. 누군지 알아보겠어? 실종 직전까지 쫓은 얼굴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화양파 조직 내에서 두목 황무술의 신임을 얻고 있는 화양파 제2인자입니다. 3일 전에 국내에 들어와 있던 장광철이를 우리 쪽에서 체포했어.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어. 칼자루의 주인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려줘야겠죠? 이거 정강철. 분위기를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 여기가 아무리 본토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건 좀 너무 지나치네.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그때 너는 우리 상대가 아니 된다. 두 번째 피해자가 발생한 건데요. 이번엔 방법을 바꿔 조직원을 구슬러 봅니다. 누굽니까? 3년 전에 길림성에서 건너온 체류자가 하는데 얼마 전에 부계로 일당을 받고 운전도 해주고 가이드도 해줬다고 합니다. 뭐 사소한 거로 좋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 없습니까? 뭔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이쪽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아, 이거 뭔가 불안한데. 그리고 조직의 반격이 시작되는데요. 아이 세상에 마상에. 아, 이분이 두목이었구나. 잠시 뒤 황급히 차를 돌렸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 허탈함도 잠시. 익숙한 얼굴을 발견하는데요. 1년 전 중국 조직의 내부 스파이로 함께 공조했던 남자 이춘길. 그를 통해 이들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춘길. 황모술에 대해서 뭔가 더 알고 있는 거 없어? 아는 게 별로 없어. 워낙 신출귀물한 사람이라. 아까 그 창고 안에서 뭐 하고 있었어? 물건을 보내고 있었어. 그렇게 국내에 마약을 유통하려는 계획을 입수하게 되고 밀수로 보관했어. 얼마 안 있으면 진짜 엄청난 물건이 들어온다고 하고. 손 들어. 그가 말한 물건이 사람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선생 살려줘. 총 버려라. 황모술. 적진의 심장부에서 눈을 뜬 지역. 핏줄이란 게 나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 가끔 멍청한 짓은 하긴 했지만 난 한 번도 걔가 싫은 적이 없었어. 내 아들 말이야! 1년 전 조직의 타겟이었던 남자는 바로 조직의 후계자였던 거죠. 뭐야 그 누가 거대한 마약 조직 화양파 보스가 모습을 드러낸 이유를 깨닫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도관에 든 쥐라고 생각했는지 한술 더 뜨는데요. 저거 열어봐라. 어때? 상상도 못했지. 죽이는 신종공법 가지고 왔다. 저기 문신 보이지? 저게 바로 그 레시피야. 그리고 몰랐니? 네 부하들 그렇게 만든 게 누군지. 그게 나야. 나. 결국 그리고 이곳에서 배신자의 흔적을 찾아내는데요. 한 선생이 준 번호로 연락했었어. 하지만 약속 장소에 나온 건 다른 사람들이었어. 날 죽이러. 단둥에서 온 비상 연락을 마지막으로 받은 인물, 그 사람을 찾아야겠습니다. 며칠 뒤 죽은 선배의 아들에게서 뜻밖의 대답을 얻게 됐고 아빠가 그 사람을 찾았던 내용이 있었어요. 단둥에서 온 비상 연락을 마지막으로 받았던 사람이요. 그 사람 이름이
우연이라고 했어요. 이제 진실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지혁아, 큰 빚을 졌던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받게 됐었고. 누구야 그게? 지혁아, 절대 믿어서는 안 돼. 총을 쏜 범인은 누구고 강국장 얘긴 또 뭘까요? 한지혁 씨, 저희가 현장 CCTV를 확인해 봤는데 말입니다. 하지 않은 행동이 사실이 되어버린 억울한 상황. 그리고 현대가 나온 그 CCTV 영상이요. 우리 내부에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영상에 나오는 인물을 합성하는 기술이에요. 그게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제2의 도움으로 CCTV 영상이 조작됐음을 확인하고 거기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딥페이크로 영상을 조작하는 툴을 개발했어요. 그럼 그 조작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없어요. 원본을 찾아낸 거 말고는.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찍힌 CCTV 원본 영상 찾았어. CCTV 원본 영상. 네? 지금 바로 보낼 테니까 확인해보고 연락 줘. 선배 잠깐만요. 서 팀장님 의식 회복했대요. 마지막 말의 의미를 물으러 수연을 찾아갔지만 아무래도 함정에 걸린 것 같죠? 같은 시각 조력자인 줄 알았던 파트너도 그에게 갚아줄 앙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아빠. 과연 지혁은 진실을 쫓아 배신자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까요? 도마의 TV에서 들여다봅니다. MBC 최초로 시도된 금토 드라마 검은 태양, 블록버스터급 스케일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의원들은 검은 태양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검은 태양이 갖고 있는 소재, 그 국정원이라고 하는 소재는 사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아왔잖아요. 이런 장르물에서. 그래서 새로운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화제를 끌 수 있었던 거는 저는 등장인물들의 심리 묘사가 굉장히 뛰어났고 그다음에 사건을 풀어가는 방법이 좀 새롭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이제 뭐 타인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기억을 잃고 헤쳐나오면서 사건의 본모를 이렇게 보여준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스스로 기억을 이제 잃어버리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점에서부터 사건을 이렇게 추적해가는 그 장면들이 액션극이면서도 고도의 심리전, 심리극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렇게 잘 짜여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진지한 장르물로서 정교하게 구성된 작품이다라는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복선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중간부터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약간 따라가기 어려운 점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알 수가 있고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장르적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TV판하고 OTT 공개판을 달리했는데요. 다양한 어떤 시청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조금 다른 편집 버전을 공개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주연 배우인 남궁민 씨의 벌크업한 몸이 화제가 되면서 드라마 외적인 요소들 역시 이 검은 태양을 보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했는데요. 검은 태양이 올해 방영된 MBC 드라마 중에서는 그래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가 MBC 인터뷰를 좀 봤는데요. 주말 시청자층이 대체로 드라마를 선호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변화의 흐름이 필요했다라고 밝히셨더라고요. 저는 금토라는 이 전략의 어떤 편성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12부작이라는 이 드라마의 분량을 최소한으로 압축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요즘같이 시청자들의 호흡이 빨라지고 좀 더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흐름 속에서 12부작이다 보니까 자잘한 이야기들은 다 쳐내고 이제 본질로만 집중하는 에피소드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것이 시청자로 하여금 검은 태양 다음은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이제 붙잡아두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궁민 배우가 연기한 국정원 엘리트 요원 한지혁. 잃어버린 기억을 단서로 내부 배신자를 뒤쫓는 아주 냉소적이고 저돌적인 인물인데요. 주인공 한지혁 캐릭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검은 태양은 곧 한지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 작품에서 가장 독보적인 그런 캐릭터죠. 그야말로 한지혁이라는 캐릭터의 모든 설정을 다 쏟아 부었는데 저는 또 이런 장르물 주인공의 가장 중요한 미덕은 이런 장르물에 기대하는 그 시청자들의 판타지를 만족시켜주는 데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한지혁이라는 캐릭터는 첫 등장할 때 이미 장르물 팬들을 다 사로잡았어요.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혼자 몸으로 그 불법 선박에서 범죄자들을 초토화를 시켰잖아요. 정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어떤 적의 장르물 주인공의 능력이지 이런 식으로 어떤 기대를 충족시켜준 그런 강렬한 등장이었다라고 보고요. 또 이제 기억 상실이라는 설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어떤 반전을 위한 클리셰에 머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한지혁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데 활용이 되고 있어요.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본인의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이런 조직의 정체성에 의문을 던져가는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로 변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전형적인 첩보물 히어로로 등장을 해서 장르 팬들의 기대감을 이제 사로잡았다가 점점 어떤 안티 히어로의 성격까지 포함을 하면서 전반적인 시청자들의 기대감까지 충족시켜주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남궁민 배우 외에는 다른 배우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한지혁이라는 캐릭터를 잘 구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이 한지혁이라는 인물은 이제까지 본 드라마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작전 중 동료와 기억을 동시에 잃었다라는 시작 설정만으로도 충분히 약간 복합적인 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어요. 뉴욕 한인 교수 부부 살인 사건이라고. 당시 한국 나이로 10살이었던 지역인 사건 발생 후 주말 휴일이 지나고 나서야 발견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를 붙여서 검사를 진행했는데 그때 내린 진단명이 공교롭게도 해리성 기억 장애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기억을 잃고 그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드라마의 핵심 내용인데 근데 이 사람의 기억이 어디서부터 지워졌는지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닌지를 잘 모르면서 여기서 어떤 미스터리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배우가 굉장히 연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걸 지금 남궁민 배우가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지혁 외에도 속내를 알 수 없는 국정원 인물들의 치열한 심리전이 그게 재미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캐릭터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캐릭터일까요? 저는 조용한 반전을 일으키고 있는 유재희라는 인물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갔는데요. 한지혁과 어떻게 우연히 한 팀이 된 뭐 그런 인물 정도로 생각했는데 회를 거듭하면서 그 본색을 드러나는데 상당히 의외의 모습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3회 이제 본인의 집이 등장하면서 아버지가 국정원 요원이셨고 지금 또 실종이 된 상태고 그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아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연이 되게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지혁과 굉장히 조력자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가는데 또 6회 말미에 보면은 내 선배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요? 서 팀장님 의식 회복했대요.
거짓 정보를 줘서 한 지역을 오히려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재희라는 인물이 반전의 인물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놀라는 게 아니라 은근히 슬쩍 푹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그런 반전의 묘미를 갖고 있어서 상당히 좀 재미있게 이 후반부에도 뭔가 좀 보여줄 것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인물은 안주호 군이 연기한 천재 해커 최상균이라는 역할이었는데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국정원에 맞서는 해커로 이미 서버 쪽으로 급속하게 퍼지는 중인데요. 아무래도 루트킥 같은데요. 당신이랑 이제 볼 일 없어요. 뭐? 어른들과 맞서서 전혀 죽지 않는 기세를 보여줬어요. 지금부터 내가 여길 싹 다 갈아엎어버릴 거거든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출중한 해커 능력이 있다니 굉장히 놀랍지만 이런 인물이 있어야 장르물의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도 꼼짝 못하게 하는 어떤 굉장히 뛰어난 해킹 실력이 있는 인물이 어른들을 자극시키는 역할로서 굉장히 인상적인 인물로 보였습니다. 다음은 에피소드로 넘어가 볼게요. 검은 태양 측은 제작 발표회 당시 국정원의 전폭적인 자문에 힘입어서 더 밀도감 있는 표현을 담아낸 것이 강점이라고 전했는데요. 의원들은 어떤 장면이 좀 인상적으로 느껴지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첩보 드라마이다 보니까 그 어떤 현장에서의 첩보전이 펼쳐지는 그 모습들에 이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6회에 등장했던 그 딥페이크 기법을 이용해서 강국장 일행을 따돌리고 도망을 하게 된 한지혁과 정기선이 등장했던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알파, 베타, 들리나? 지금 즉시 목표물 조준. 알파, 목표물 조준 완료. 거기에서 이렇게 딱딱딱 걸어오는 사람이 한지혁이어야 되는데 그 모자를 딱 벗고 나니까 서수연이잖아요. 잠시 대기. 여기 알파, 종달새 확인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알파, 다시 확인해봐. 알파, 변동사항 없다. 발포 명령 바란다. 델타, 종달새 확인 완료. 그럼 우리 주위에는 CCTV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어떤 그 기법이 들어가면 그 충분히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정말 첩보물로서 갖고 있는 그 보는 재미, 흥미로운 재미 이런 것들을 잘 살려준 이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주요 에피소드로 삼았던 5, 6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이제 한지혁이 물론 기억의 퍼즐을 찾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그토록 은폐하고 싶어하는 어떤 조직의 적폐인 거잖아요. 실제로 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모티브를 둔 그런 에피소드인데 정기선 기자라고 기자 신분을 이용해서 중국을 통해 북에 수차례 드나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보이부 요원에게 탈북자 수만 명의 신상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어요. 사촌 동생의 증언까지 포함해서요. 정기선의 혐의를 인정하는 증언을 했어요. 정말 믿어도 됩니까? 이거만 찍으면 바로 퇴소할 수 있도록 손 좀 써볼게. 중국에서 받은 출입경 기록에는 정기선이 마지막으로 북으로 넘어간 날짜가 24일이라고 돼 있는데 사촌 동생의 진술에는 14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증언을 한다? 이런 현실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장르적으로 굉장히 잘 버무렸어요. 이 정기선이라는 인물이 결과적으로 항모해라는 조직의 실체까지 밝혀내는 그리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국정원 퇴직자들로 구성된 사조직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사조직이요? 상무에. 이게 어떤 실화의 모티브를 에피소드에 녹여낼 때 굉장히 장르적인 재미도 잃지 않는 그런 모범 사례 같은 그런 에피소드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휘몰아치는 전개와 이어지는 반전으로 극의 속도를 더하고 있는 검은 태양. 이제 막 드라마의 중반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청 포인트는 뭘까요? 보통 장르물에서 기억을 잃은 탐정, 기억을 잃은 첩보원이라는 장르적 클리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의 문제를 풀면 조직의 구조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전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 국가 조직의 치부, 적폐를 밝혀내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해결되면서 어떤 추리적인 쾌감을 주는데 이것이 이제 후반부의 시청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지혁이
당당하게 해나가야 될 과업의 핵심은 국가 권력이 자행한 폭력을 발견을 하고 희생된 이들의 이름을 밝혀주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어떤 이 국가 조직의 문제점을 밝혀내는 것이 이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식과 연결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한지혁이 1년 만에 복귀를 해서 처음으로 국정원에 이제 출근을 다시 했을 때 첫 행적이 뭐냐면 국정원 안에 그 이름 없는 별 조형물이 있잖아요. 국정원 요원들은 임무를 수행하다가 순직을 해도 본인의 이제 이름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 없는 별로서 추모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한지혁이 묵념을 하면서 그들을 희생을 추모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로 국정원의 원혼을 클로즈업을 해요. 그렇다면 국정원이 내세우고 있는 어떤 거대한 신념, 소명 속에서 희생되고 있는 어떤 이름 없는 그 조직원들의 희생, 고통 이런 것들을 이 드라마가 결국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국정원이 이런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짓을 저질렀는가 후반부 주요 갈등의 핵으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 한지혁이 그 찾아내려고 하는 사건의 퍼즐들이 이제 전반부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전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그걸 통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그 한지혁에 지워진 기억들의 그 빈 틈들이 다 메꿔지겠죠.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각각의 인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서사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연을 갖고 있고 왜 그런 행동, 그런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는지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드러난다면 이 그 검은 태양의 후반부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소재나 뭐 표현 면에서 새로운 시도도 많이 했었고 구성 자체도 굉장히 조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빠른 전개와 배우들의 호연 뭐 이러한 것들이 아주 잘 결합된 그 검은 태양이 MBC 드라마의 어떤 새로운 전성기를 알리는 신호탄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길 간절히 기대를 합니다. 베일에 가려진 진실을 찾아가며 매회 짜릿한 반전을 선사하고 있는 첩보 액션 드라마 검은 태양. 촘촘히 엮여있는 사건의 전모가 어떤 식으로 풀려나가게 될지 끝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